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급등주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시 주식온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여전하면서 국제 유가 그리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반도체주 그리고 에너지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지 자세한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양 시장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조금은 우려하면서 국내 증시를 열어봤는데 다행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는 0.86% 상승하면서 2,5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크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1.67% 오르면서 774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만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의 수급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죠. 개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기관과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블랙웰의 수요가 미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들 그래도 오름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제약 바이오주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속에서도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가 조금 더 크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가 계속되고 있고 퐁당퐁당 쉬었는데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우려감이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 다행히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시장 얘기는 멘토님과 조금 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금요일이에요. 계속 금요일이 반복되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인데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미국 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연일 계속된 상승세가 조금 쉬어가는 증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너무 타격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나왔다시피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멘트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도 삼성전자는 오늘 어떻게 보면 약세 출발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합권에 있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결코 HBM 관련해가지고 수요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가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거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증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액션이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오늘장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삼성전자 흐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조금 아쉬운 실정입니다. 조금 더 크게 움직여줬다면 코스피 시장도 지금보다는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을 조금씩 더 짚어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추려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수위를 놓고도 지금 계속해서 왈가왈부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걸 지지하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멘토님이 대답이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도 유가가 $2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갸우뚱이 거려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시점,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더욱더 올라간다라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멈추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불안감까지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모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물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유가 관련주인 뭐 홍구석유나 한국석유나 이런 부분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한번 빠질 때 크게 빠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고 빠질 때는 바로 손절하는 대응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면 조금 재미없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리고 악재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바닥이 슬슬 더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가가 뭐 $100, $200까지 간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대안책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도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면서 그 종목을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적인 부분 살펴보면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200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도 오를 것이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멘토님 그렇다면 이 단기적인 접근 어떤 시그널을 좀 우리가 포착을 했을 때 이제는 털고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락세가 좀 깨지면 파는 게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를 보고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위로 계속적으로 차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약간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종목이고 저는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 따라 산다. 따라 사고 5일선이 깨지면은 바로 칼 손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5일선이 이탈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제는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인다는 1차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고점 돌파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세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주말 동안에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지 관련 종목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따라 들어가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수익은 좀 짧게 손절도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계속 끌고 가다가 5일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정말 칼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5일선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칼 손절이 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추가적인 전략들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유가 관련주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오라이언과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얘기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라이언 공개 이후에 메타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이름을 또 올렸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워낙 테마성을 띠다 보니까 오라이언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입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좀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애플에서 나왔던 비전 프로는 인기가 많이 꺾이면서 애플의 주가를 하향세를 이끌었다면 메타버스에서 나왔던 오라이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간편한 부분이지 않았나, 편의성이 더 높게 쳐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타가 잘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말끔히 해소하면서 지금 우리가 왜 메타로 사명을 바꿨던 이유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아직 출시일이 안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공개를 하고 출시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제 메타에서 어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온다라면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 오라이즌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면 한 번에 또 상승세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하드웨어만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잠깐 우리가 발을 빼고 있다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슈들이 다시 나올 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1차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출시까지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출시가 폭발적인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이 먼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컨텐츠나 이런 부분도 후발주자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두 섹터를 좀 예의주시하게 보자. 좀 안정성이 있는 거는 저는 하드웨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호재를 또 타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주식시장 안에서는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말도 있죠. 현재로서는 하드웨어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 하드웨어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멘토님께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편의성이 뒷받침이 돼야 자꾸만 손이 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타가 참 이번에 큰일을 해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장비주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올 초부터 5G 다음으로 이 5.5G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네요. 이제 멘토님, 구축하려는 단계인 거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5G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뭐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네. 이런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5G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오라이즌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기기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으려면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중국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서 나가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랑 연관성이 있는 통신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속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국이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 5G는 차라리 여기서 수익을 안 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배신감이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중국에서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도 5G 관련해가지고 대장주인 KMW 같은 경우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한 5% 이상, 뭐 한 10% 이상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도 수익은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게 바닥권에서 아직 대량 거래량도 안 나왔고 만약 5% 10%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량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뭐 10%대 들어가도 20% 3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5G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이 섹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 트레이딩으로만 보자. 지금은 뉴스가 나오고 아직 차트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이 뉴스가 후발 뉴스가 또 나오면서 5G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그 말은 1차 상승기 때만 노리자. 한 번 10% 20% 올라갔는데 다음 날장에 5G 이제 좋아질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그냥 장중에 빨리 올라갈 때 빨리 들어가서 빨리 수익을 챙기는 나오는 전략.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신감을 안겨줬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차라리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챙겨보려는 이런 전략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 굳이 따지자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위주로 단기적인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도 그냥 1차 상승기까지만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점들 유의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3가지로 추려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을 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9시 17분경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KT알파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의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9시 13분경에 AI 시스템이 또 정확하게 포착을 해줬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중국과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죠. AI 시스템 역시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9시 7분경에 포착을 해줬고요. GSE 대성에너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짚어봤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나도 그때그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AI 시스템이 찾아내니까요. 여러분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만나봤던 종목들 잠시 후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주식원에서는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의 포착 종목을 통해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 탄력 제대로 가져가는 종목들을 우리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T 알파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AI 시스템은 9시 13분경에 포착을 해냈는데요. 현재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에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죠. 멘토님, 오늘 이렇게 힘이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지속적인 부분일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랑 같이 해가지고 협약을 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먼저 뉴스를 보죠. 짚어보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삼성전자랑 뭐 협약을 하고 어떤 걸 새로운 걸 만들던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세가 많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권 차트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바닥권에서 나왔던 호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저가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가권에서 이제는 대량 거래가 나왔다. 여기서 이제는 주가가 여기서 연일 계속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이제는 관심 종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뭐냐면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가지고 그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가전 관련해가지고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옛날에 초격차 삼성전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쟁사랑 어떻게 보면 격차를 많이 만들면서 올라갔던 모습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1등이 아니라 2등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먼저 가전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K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호재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나왔던 호재들 좀 더 유의 있게 보고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는 정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일 다음 주인 월요일장에 어느 정도 조금만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단기간에 바닥권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슈팅, 상승세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수익을 정리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새로 신규 진입한 분들은 이제부터 모아가면서 상승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윗꼬리가 결코 나쁜 건 아니고 바닥권 매물 수요화를 하고 다음날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도 괜찮을 만큼의 호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KT 알파 살펴봤습니다. 오늘 호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후장까지도 이 윗꼬리 다는 형국이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해드릴 거는 오늘 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은 계속적으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은 내가 계획했던 만큼의 어떻게 플랜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굳이 이 정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살 종목들이 또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뉴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이 뉴스가 계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이 윗꼬리가 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윗꼬리 달고 있는 모양새를 보고 혹시나 오후장에 다시 한번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장까지는 조급함을 잠깐 내려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게 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살펴본 KT 알파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략을 정말 꼼꼼하게 세세하게 또 장의 흐름에 맞춰서 짚어주십니다. 멘토님의 전략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이정호 멘토님과 앞으로의 장을 같이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내가 하나씩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자 메시지 받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끝나기 전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KT알파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시세 분출이 되었던 셀루메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7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지난 30일에 언론을 통해서 신제품 생산이 됐다, 시제품을 이제 생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멘토님,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 또 바이오 하면은 급 변동성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잖아요. 셀루메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주사형 피부 이식제가 이제 시제품이 성공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도 올라가줬던 모세가 나왔고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부담스러운 자리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상한가가 올라가고 연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상한가 올라가면 가격적인 부담이나 어떻게 보면 매도세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격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그 말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행보가 어느 정도 걸쳤죠. 그 말은 이 종목은 3,000원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이 가격대에서 갑자기 시제품까지도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는 곧 있으면 양상까지도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출적인 측면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상승은 많이 했지만 주봉 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또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진짜 바닥권이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는 바닥권인 부분이 좀 더 메리트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일봉만 봤을 때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갖고 있는 호재나 상용화 계획 이런 부분까지도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가 진입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7% 이상 수익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진입가까지도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장까지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 4,000원 선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셀루메드 만나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5%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AI 시스템은 포착을 해냈습니다. 셀루메드 AI 시스템은 9시 17분경에 포착을 해냈죠. 저렇게 AI 시스템이 알려주는 시간에만 진입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올 수 있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해서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향후 전망까지도 괜찮은 종목을 AI 시스템이 항상 포착을 해냅니다. 오늘 장에서 슈팅이 나오면서도 앞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AI 시스템과 함께 해보시면 여러분도 그날 장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셀루메드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 어디에서 시세가 분출이 됐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요즘 시장 안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식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나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기 전에 9시 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멘토님, 이 크리스탈 신소재 계속해서 주가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미 늦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땡기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주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데 시총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20%도 안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계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중국 관련해가지고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이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많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쪽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차트상 대응으로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는 슬슬 수익권을 봤으면 좀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셀로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조정 줄 때 세게 조정 들어오면서 그 결과물을 이제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라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도 급등락이 엄청 많고 중국 관련 회사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악재 아닌 악재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AI가 포착을 했지만 단기성으로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 지금 물론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한 번에 슈팅, 지금이 1,100원 부분인데 한 1,200원부터는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글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계 지주 회사가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대주주의 지분이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토대가 두텁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유자 분들께서도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하고 나올 시기가 아닐까라고 멘토님께서 의견을 주셨죠. 이런 멘토님의 의견도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토님의 꼼꼼한 전략들 내가 앞으로도 계속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앞으로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시죠. 이미 저희가 주식원에서 살펴봤던 종목이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두 가지를 또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멘토님이 GSE 대성에너지 언제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 관련해가지고는 먼저 1차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GSE 관련해가지고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도 부각이 되면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천연가스 쪽으로 수급세가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워낙 차트상 저점인 구간이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충분히 노려도 된다. 왜냐? 흥구석유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GSE는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충분히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도 나오는 전략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갈 때 뭐 10%, 20% 쉽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뭐 5%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올랐구나,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구나 이랬던 부분보다는 한 번의 상승세 슈팅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조정도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도전은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성에너지도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GSE랑.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1등주, 2등주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잖아요. GS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대성에너지는 약간 2등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저는 두 종목 다 괜찮다. 하지만 이왕 살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를 진입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 관련주들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천연가스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처럼 천연가스 관련주로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도전해봐도 괜찮을 자리에 있다고 또 의견을 주셨죠.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 또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봉을 그려내는 이 상황을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주죠. 뭐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 AI 시스템이 똑똑하게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GSE, 대성에너지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1분경에 AI가 포착을 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국제 정서와 관련해서도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싶다, 내가 하나쯤은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AI 시스템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GSE와 대성에너지를 만나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장에서 잡아준 종목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유가 관련주들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유가 관련주를 내가 좀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가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AI가 흥국석유를 잡았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날까지도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이 전쟁 관련해가지고 제일 긴박한 부분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차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슈로 따라가는 종목인 만큼 이 전쟁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더 심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으로 끝날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손실이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드렸고, AI도 진입하고 신호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3%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3%대부터 어떻게 보면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면서 3% 수익 보고 4% 수익 보고 5% 수익 보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어떻게 분할 매도로 파는 전략이 맞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진입하고 나서 갑자기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도 이제 손절도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어떻게 보면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리스크는 적다.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감하게 사라고 말씀해드린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이슈가 처음 불 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이번 주부터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꺾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은 처음 상승세가 나왔을 때 들어갔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볼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데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수익 볼 확률보단 손실 볼 확률이 더 높아지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어떻게 보면 기존 매매보다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근데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주식 초보자의 눈으로 본다면 차트가 되게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예쁘게 생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라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조정이 한 번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서 고가권에서 밑에까지 들어온 조정이 거의 30%, 40%대입니다. 그 조정을 견딜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웬만한 초보자분들은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천천히 빠지면서 40%가 아니라 단기간에 한 2, 3주 안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멘탈적인 측면이나 어떻게 보면 계좌 손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더 빠지면 큰일 난다 하면서 손절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고가권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눌림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 초보자 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진입하기에는 살짝 변수가 많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 트레이딩이 가장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쟁 이슈가 변수가 많다는 거 워낙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지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또 언제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항상 유념을 해두시면서 유가 관련해서 흥구석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이슈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AI 시스템은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냅니다. AI가 이 국제적인 정서를 알고 있지 않을 텐데도 참 기가 막히게 시세 분출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AI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정호 멘토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전략들 짚어주고 있으시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더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AI 시스템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계속해서 오늘장 안에서도 또 포착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LK 삼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이 종목을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라이언 관련해가지고 메타의 스마트 안경 관련해가지고 이게 나오고 나서 하드웨어 쪽으로도 어느 정도 1차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이 LK 삼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관련해가지고 어떤 카메라 모듈이나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사용할 때 앞에 있는 부분, 렌즈나 이런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만들고 있다. 이 메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려면 카메라 기술이 더욱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차트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왔고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옛날에 삼양 옵틱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옵틱스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대랑 좀 더 맞아지는 부분도 있고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세게 때려 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실적이나 수혜를 받았던 만큼 이제는 좀 더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는 한번 뭔가 회사의 악재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나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주가 상승성을 받을 수는 있다. 적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한번 삐끄덕
거릴 수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메타랑 같이 겹쳤을 때 이슈나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탄력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은 높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물대 구간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자리 딱 이 자리가 매물대 구간인데 이 자리만 이제 넘겨주면은 그때부터 충분한 상승 탄력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장보다는 오늘 종가가 마감하고 내일 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받고 올라가도 충분히 늦지 않을 만큼 지금 차트상으로 저점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새롭게 포착된 종목 LK 삼양 만나봤습니다. 삼양옵틱스에서 사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오라이언과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18%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가 또 18%나 오르는 종목을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좋을 것이라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의견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멘토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우리 AI도 신나서 조금 잡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것도 살펴볼까요?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원전선을 잡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전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인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전력 케이블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요나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 부분도 많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부분이 깔리면 깔릴수록 어떻게 케이블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선이랑 가장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 전선에 들어가는 재질 바로 구리입니다. 이 구리가 요즘에 중국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는 전선 관련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적인 측면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구리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알루미늄이 어떻게 보면은 제재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구리 관련주 정도는 한 종목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차트상으로도 정말 괜찮은 자리까지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올랐던 부분,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떨어졌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 인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구리 가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인데 이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슬슬 전선 관련주들도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젠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2분기 때 어떤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모아가도 괜찮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가 포착을 했고 차트상 저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기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노리면서 모아가는 구간이고 여기서 3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큰 물량이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성보다는 중장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원전선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력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리 가격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관성을 보여줬죠. 구리 가격 상승으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관련돼서 시세가 분출된다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구리 관련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AI가 잡아내기
올라가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도 대원전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샵 3989번으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 저희 또 이번 주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근데 하루 또 쉬잖아요. 네.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에 워낙 너무 충격적인 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120달러를 어떻게 보면 계속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블랙열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 만큼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줬다라면 더욱더 다음 주까지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힘을 나타내는 모습세가 나온 만큼 다음 주는 한번 지켜보자.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저점을 구간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다음 주는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기대에 봄직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대감을 안고 다음 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